네, 지금 현재 시각 8시 37분 지나갑니다. 어제 보니까 그동안 과열 논란이 있었던 2차 전지주들 물량 나오면서 좀 하락하는 모습이었고, 그런데 또 상승하는 종목은 코스닥 쪽에서 보니까 꽤 많았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아마 방송 관계자들 또 유튜브 관계자들 이제 몸을 좀 사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말 함부로 하다가는 댓글 폭탄 내지는 이런저런 항의를 받기 쉬운 그런 때고 굉장히 투자자들이 예민해질 때죠. 네. 어쨌거나 어제 많이들 여기저기서 접하셨을 텐데 좋은 회사임에 불명하나 네. 투자 측면에서 이 주가가 좋은 레벨인가는 좀 의심해보자가 어제 그 매도 리포트의 핵심이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런저런 막 돌아가면서 테마주가 순환매 형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만 좋은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싶은 회사는 그래도 희망이 있는데 네. 좋은 회사인지조차도 확신이 안 서는 가운데 주가를 보고 있으면 더더욱이나 이래도 돼 싶은 회사들이 이번 이 테마주 열풍 가운데 너무 많다는 것이죠. 우리 투자자분들은 진짜 조심해야 되는 쪽은 그쪽 아닌가 싶고요. 네. 일단 단기 급등한 측면에서 과열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좀 조정이 나오는 것 같고, 자, 그럼 오늘 저희 또 유한타증권 유동원 본부장과 시장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 증시 먼저 상황을 좀 체크해 볼게요. 네, 자 말씀하신 대로 예. 상당히 조심스러운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어쨌든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네. 예상보다 좋게 나왔습니다. 예상보다 더 낮은 숫자가 나왔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bad is bad이고 good is bad로 모든 걸 다 악재로 받아들인 어떤 시장의 흐름이었다. 어제 미국 증시, 오늘 새벽까지의 미국 증시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이 CPI, 물가를 좀 뜯어보면은 그 대부분의 내용을 보고 있으면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근원이 오히려 올라갔어요. 전년비가. 예. 그래서 그 전년비 숫자가 전달에 5.5%에서 5.6% 올라가다 보니까 요것만 본 거죠. 네. 예, 그래서 이게 올라가니까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은데 이렇게 받아들여졌고요. 그다음에 또 지금 계속 시장이 걱정하고 있는 게 경기 침체 부분이죠. 예. 근데 미 연준 의사록이 나왔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경기 침체를 걱정하는 내용이 있다. 네. 예, 그러면서 또 그것만 들여다보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작은 상당히 강하게 시작을 했었죠. 선물 시장이 거의 플러스 1% 이상, 나스닥 같은 경우에 1.5% 이상. 그러니까. 예, 그랬다가 예. 결국 마감은 나스닥이 0.85% 하락을 하고 끝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되고 네. 그 부분은 결국 시장이 어느 정도의 가격대에 와 있는지를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근데 저희가 생각하기에 다행스러운 것은 네. 이런 조정이 계속 갈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너무 뜨거워진 것을 조금 쿨다운하는, 예. 조금 식혀주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증시도 이런 뉴스가 나온 거에 있어서 미국 증시가 조정을 받았다고 해서 또 급격한 하락으로 변할 것 같아 보이진 않는다. 물론 2차 전지주들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거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하면서 전체 시장을 끌어내릴 가능성에 대해서 두려워하실 수는 있지만 네. 저희가 볼 때는 그렇게 이어질 것 같아 보이지는 않고 오히려 좀 순환매적인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경기에 대한 진단이 참 어떻게 보면은 뭐랄까 부질없다 싶기도 한데 네. 불과 얼마 전에 노랜딩 했던 게 월가 분위기였습니다. 네. 그리고 연준도 자기들이 이렇게 잘만 정책을 갖다가 펼쳐나가면은 경기가 침체로 가기보다는 연착륙을 유도할 수 있을 거 아닌가 하는 쪽으로 그동안 레토릭을 구사해 오다가 네. 어제 이제 결국 의사록이 3월 FOMC 의사록이 나왔는데 네. 마일드하다는 표현 이렇게 그렇게 심하진 않겠지만 경기 침체 연내 들어갈 것 같다. 네. 이게 지금 유 본부장 보시기에 실제 이게 뭔가 타이밍상 지수가 그때부터 꺾였는데 네. 실제 영향을 줬다고 보세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정의가 참 헷갈리죠. 정의가. 예, 경기 침체라고 얘기하면 뭐냐면 두 분기 연속으로 예. 전 분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일 때 우리가 경기 침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이제 작년 동기 대비해서 숫자가 여전히 플러스일 수 있잖아요. 전년 대비로는 예.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소프트 랜딩, 그러니까 경착륙, 연착륙에 대한 아하, 데피니션이 예, 굉장히 예.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결국 실적이겠죠. 예, 실적이 도대체 어느 정도로 깨질 거냐 하는 부분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왜 이렇게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냐면 이 도표 하나 좀 올려주시면은 이게 뭐냐면 최근에 그 경기 둔화와 경기 침체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생기는 이유가 예금이 막 돈이 빠져나갔잖아요. 예. 예. 그럼 그 예금이 빠져나가면 뭐 대출도 줄어들 거 아니냐 이 예. 걱정이잖아요. 예. 장내금리차 지금 역전돼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대출이 줄어들면 경기 침체로 넘어가는 건 당연하거든요. 돈이 안 돌고 민간한테 돈이 안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대출이 줄어들면은 경기 침체가 가요. 근데 이제 이 도표가 뭐냐면은 대출 검사 기준이 상당히 강화가 됐어요. 최근에 뭐 예금이 많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근데 저기 보시면 지금 회색 선으로 동그라미 제가 쳐놨잖아요. 네. 저게 다 경기 침체 구간입니다. 근데 지금 대출 검사 기준 강화가 딱 그 정도 수준까지 지금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네요. 예. 예. 그러다 예. 보니까 이제 그러면 대출을 안 해주겠네. 뭐 이런 걱정이 생긴 거고 그렇다 보니까 경기 침체로 갈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보시면 또 그 숫자가 또 지난주에 예. 작년 동기 대비해서의 증가율 자체가 총 여신이라고 해서 예. 대출 플러스 알파입니다. 상당히 많은 이자를 벌어들이는 숫자인데 저게 지금 2.73%로 떨어졌어요. 저게 왜 의미가 있는 숫자냐면은 지금 현재의 대출 금리가 적어도 미연준 기준금리보다 높겠죠. 네. 그래야죠. 5% 높죠. 네. 근데 대출 증가율은 2.73%밖에 안 나와요. 예. 자, 그러면 한계 기업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산을 하죠. 도산이네요. 네. 그러면 네, 그래서 돈 구하기 어려워져서. 그렇죠. 그러니까 도산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러면 은행이 몸살이기를 하고 네. 이게 경기 침체로 넘어갈 거 아닌가 이런 이제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자, 이런 숫자를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면 그럼 당연히 경기 침체 올 거니까 우리 다 팔아야 돼. 이렇게 결정을 내릴 수도 있고요. 예.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저게 일시적인 현상인지 예. 실질적으로 연체율이 급등을 할 건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근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렇게까지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지금은 자꾸 예금이 빨리 빠져나가니까 예. 대출이 일시적으로 안 일어나는 현상이지 지금 대출을 빌려준 고객들의 펀디멘탈이 무너지면서 대출을 안 해주는 현상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연체율이 올라가는 속도가 더딘 경우에는 다시 대출 증가율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간 쪽의 여신 증가율이 10%대 이상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가계대출 같은 경우에는 작년 동기 대비해서 10%, 신용카드 대출은 15%, 그리고 또 기업대출은 12% 이 정도로 성장을 하고 있어요. 네. 그만큼 개인들의 펀디멘탈이 나빠지는 모습은 아니다라는 거죠. 여기에 예대율 자체도 굉장히 지금 낮은 수준이에요. 물론 예금이 빠져나가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기 나와 있는 2.73%는 찍고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면 지금 주식시장을 던지는 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기업들 내에서는 한계 기업은 퇴출이 되고 이제 가게들의 어떤 자금 여력은 이미 충분한 상황이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물론 예. 기본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는 그런 곳들이 있죠.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로 같으면은 PF 부동산 쪽 예. 네, 부실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미국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지만 전체적으로 뭔가 문제가 생긴 이 약한 연결고리가 있겠죠. 그게 뭐냐면은 자꾸 얘기 나오고 있는 게 뭐냐면 지방은행들이 빌려준 네. 그 상업용 부동산 대출이 문제다. 예.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이 지금 공실률이 워낙 많이 높아졌어요. 거의 한 20%대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임대한 부분들이 돈을 못 번다. 그러면 저게 다 부실이 되는 게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은행들이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판단하기에 저기 지금 숫자가 나와 있는데 그 전체의 규모가 GDP의 한 7% 정도 될 거다라는 네. 거고요. GDP의 7% 너무 큰 거 아니냐? 이게 전부 다 만약에 손실이 일어나면은 경기 침체네 무조건. 그렇죠? 마이너스 7% 됩니다. 네, 그죠? 예. 근데 그게 아니라 저게 전체 대출 금액이고 저 중에 한 10% 정도가 손실이 나겠죠. 네. 뭐 그거보다 더 낮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GDP 한 0.5% 정도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과거에 그 2008년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와 또 1980년대 위기가 터졌을 때의 숫자 대비해서 10분의 1 수준, 3분의 1 수준이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그때에 겪었던 경기 침체와는 다른 모습일 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상대적인 규모 자체가 경기 둔화로서 끝날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는 급락장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네. 대신에 올라갈 룸이 너무 많이 올라왔으니까 좀 쉬어야 되는 그런 타이밍에서의 어떤 조정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도 전화 연결해서 전략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FI 리서치 한용희 수석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뭐 간밤 CPI 또 FMC 의사록, 정례회 의사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뉴욕 증시 하락 마감했는데 오늘 국내 증시는 어떤 흐름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뭐 코스피, 코스닥 시장 중에서 좀 눈에 띄게 보이는 게 이제 코스닥 시장이라고 좀 말씀을 네.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제 2차 전지 급락이 좀 나왔었죠. 근데 이어지는 분위기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그동안에 코스닥 지수를 이끌었었던 이제 2차 전지 관련주, 뭐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뭐 LNF, 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지금도 동시효과 상황에서 한 6%에서 5% 하락세가 나올 것으로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는 그래도 견고하지만 코스닥이 좀 많이 하락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어제 미국 증시에서는 사실 그 CPI 발표 이후에 그 헤드라인 CPI가 5%로 컨센보다 낮게 나오면서 분위기가 좋았는데 중간에 이제 그 의사록이 좀 공개가 되면서 좀 침체에 대한 좀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장 분위기가 좀 꺾였었는데 당분간은 2차 전지 급락과 관련해가지고 국내 증시에서는 좀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뭐 2차 전지에 대해서는 그때 우리 한수석께서도 뭐 출연이 됐건 전화 연결이 됐건 이렇게 조심스러운 어떤 비율을 말씀하셨는데 자 그렇다고 이 와중에 또 다 빠지는 거 아니잖아요. 이 중에서도 지금 오르는 섹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부분을 지금 우리 한수석께서 지금 주목하고 계신가요? 어제 제가 방송 나갔을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저는 자동차 섹터를 네, 좀 네.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자동차 섹터는 그러니까 물론 2차 전지도 전기차에 들어가기 때문에 뭐 자동차 섹터냐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지만 저는 조금 자동차 부품주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 현대차 그룹을 좀 살펴보면은 일단은 크게 네 가지가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1분기 역대 최고 수출액이 있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파워트레인 부분에서 경쟁력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신규 시장이 열리는 이제 동남아랑 인도 시장의 성장성이 좀 기대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했던 게 이제 국내에 전기차 전용 공장을 한 20조 원 이상을 투자를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과거와는 좀 다르게 이제는 부품주도 좀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예전에는 현대기아차가 부품사들 1차 벤더사, 2차 벤더사들이 이익이 많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 이익을 사실 조금 원가를 깎으려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좀 그런 분위기는 아닙니다. 상생에 대한 분위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좀 부품주에 대한 좀 긍정적인 모습들도 한번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는 조금 자동차랑 자동차 부품주들을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오늘 뭐 국내 증시 보니까 좀 쉬어갈 걸로 좀 예상되는데 어떤 전략 좋을까요? 일단 2차 전지 조정세가 좀 나오고는 있는데 저는 좀 지금 에코프로나 뭐 에코프로비엠, 뭐 LNF 뭐 갖고 계신 분들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일부는 현금화하시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좀 변동성 회피를 좀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부는 좀 현금화 전략을 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1분기 실적 시즌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자동차 섹터는 잘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으로 인해서 실적이 잘 나오는 섹터를 좀 공략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 시각 8시 51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오늘 0.2% 하락이 예상됩니다. 어제 2,550선 간신히 회복이 됐는데 오늘 글쎄요 좀 소폭 하락 예상되면서 다시 2,550선 좀 내줄 걸로 예상됩니다. 2,543포인트 예상 체결지수 집계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 0.7%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지수 884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약보합 예상되고요. LG에너지솔루션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SK하이닉스 0.4% 하락 예상되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소폭 상승 예상됩니다. LG화학이 2.8% 약세 예상되면서 예상 체결가 75만 3천 원. 삼성 SDI도 1.7% 하락 예상되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어제 자동차주가 선전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현대차 오늘 호가에서 0.6% 상승 예상되고요. 기아 포합 예상됩니다. 포스코홀딩스는 2.8% 하락 예상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2차전지 쪽에서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좀 주가가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호가에서도 그러한 흐름은 계속 좀 이어질 걸로 예상됩니다.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모두 5%, 7% 약세가 예상되고요. 이 가운데 셀트리온 헬스케어 어제 강세를 이어받아서 오늘 호가에서도 상승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77,000원. LNF가 5% 약세 예상되고요. HLB가 1.3% 상승 예상됩니다. 어제 자동차 코스닥 쪽에서는 바이오 쪽으로 다시 한번 매수세가 좀 집중되는 모습이었죠. 셀트리온 제약도 1% 상승 예상되고요. 카카오게임즈 보합 예상됩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펄어비스 하락 예상되고요. JYP 엔터테인먼트는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계산까지 이제 7분여 가량 남았습니다. 시장 이야기 좀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죠. 네. 일단은 시장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어지는 느낌이거든요. 네, 예. 그래요. 오늘은 저는 말을 아낄랍니다. 이 방송 오래 하고 싶거든요. 저는 말을 아낄랍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유본 부장님 얘기를 더 듣고 싶어요. 예. 요즘 시장 어떻게 보세요? 코스닥 분위기가 좀 지금은 바뀌었거든요. 선수들도 헷갈려하는 장인데 선수 입장에서 한번 분석해 주십시오. 지금 코스닥 부분이나 네. 한국 증시를 좀 얘기를 하자면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6개월 전에는 너무나 매력적인 업종이었죠. 2차 전지가. 그리고 저희가 항상 어떤 국가에 투자를 하든 간에 그 국가가 가지고 있는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산업이 뭐냐. 그러죠. 여기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된다. 저희 같이 글로벌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또 항상 그런 식으로 접근해 오셨잖아요. 예. 예. 그래서 우리나라 2차 전지가 가장 매력이 있죠. 네. 전 세계에서 경쟁력이 중국보다 더 좋은 1등이라고 얘기를 하겠고, 그다음에 중국과 일본 정도인 거죠. 예, 그래서 그만큼 매력이 있는 업종이었기 때문에 또 밸류에이션도 굉장히 쌌습니다. 6개월 전에는. 그래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셔야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이제 지금 들여다보면 제가 지난주에도 나와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는 올라갈 룸이 별로 안 보인다. 좀 많이 줄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래서 결론은 그러면 이걸 다 던져야 되냐 지금. 그건 아니죠. 옛날에 테슬라가 저점부터 해서 쭉 올라갈 때 많이 올라가고 나면 좀 조정을 받고 또 다시 올라가고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산업이 끝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전기차라는 업종 자체가 지금 이제 겨우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 10%인데 시장 점유율이 앞으로 10년, 20년, 30년이 되면 그게 50%, 60%, 70%, 80% 이렇게 계속 올라갈 거잖아요. 예. 그런 가운데서 당연히 필요한 게 2차 전지인 거죠. 그래서 성장은 계속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얼마나 미래 성장을 주가에 반영을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겠죠. 근데 이제 대충 계산해 보면은 앞으로 3년의 성장을 다 반영한 주가였다. 이 정도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결국은 앞으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있어서 다른 종목들도 봐야죠.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코스닥을 놓고 보면은요. 네. 코스닥이 비싸 보이느냐? 비싸 보이지 않아요. 예. 지금 적정 가치를 구해 보면은 지금 현재 딱 가격대입니다. 900 정도 나오거든요. 예. 근데 미래의 내년도 이익을 집어넣으면은 1,200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올라갈 룸이 20% 이상이 있다라는 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상대적인 거를 보면은 2차 전지 쪽만이 아니라 다른 쪽이겠죠. 예.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 지금은 계속 얘기해 드리는 게 올라가는데 좀 부담스러운데 예. 업종 선별, 종목 선별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근데 또 만약에 금리가 앞으로 더 낮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면, 즉 인플레이션이 빠져준다면 네. 당연히 시장은 또 더 올라갈 수 있는 룸이 생기는 겁니다. 제가 전에 나와서 말씀드렸던 게 있죠. 우리나라의 금리가 국채 금리가 10년짜리가 4.5%까지 올라갔었을 때는 적정 가치가 2,500, 2,600에서 뚝 떨어져서 2,200으로 떨어진다. 400포인트 이상이 사라진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3점 몇 프로예요? 1%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적정 가치가 2,500, 2,600으로 올라간 거예요. 지금 딱 올라와 있는 거죠. 네. 근데 여기서 금리가 추가로 더 떨어질 수 있는 룸이 생길까 안 생길까? 이게 뭐겠습니까? 인플레이션이죠. 그래서 지금은 그냥 인플레이션 숫자만 보시면 돼요. 거의. 인플레이션 숫자가 계속 떨어지는 추세이면 여기에 잠깐의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주가가 빠지고
아니면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는 모습이 계속 이어지면 상승하고 이런 네. 모습이 될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온 CPI 자체로는 사실 뭐 헤드라인 CPI는 예상치보다 낮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이 좀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앞으로가 좀 중요할 것 같단 말이죠. 정말 중요하죠. 지금 어쨌든 나온 숫자를 보고 있으시면은 예상보다 낮게 나왔어요. 네네. 헤드라인입니다. 예. 근데 왜 장이 빠졌냐면 헤드라인이 아니라 근원이죠. 그렇죠. 원래 미 연준이 지켜보는 건 근원이 더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그 근원이 하락하는 추세가 오히려 다시 올라가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5.5에서 5.6으로 올라갔다라는 게 문제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지금 전체 인플레이션이 하락에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음식 가격 추이를 보시면 고점 대비해서 20% 이상 지금 급락을 했어요. 이거는 근원에 안 들어가죠. 안 그다음에 들어가죠. 예. 중요한 거는 또 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공급망 차지에 의한 공급 사이드의 문제죠. 보시면은 공급에 대한 압력 지수가 엄청나게 올라갔었습니다. 코로나19 때 폭등을 했다가 떨어졌다가 또다시 전쟁이 일어나면서 폭등을 했었어요. 다음 장을 넘겨주시면은 그걸 보면은 지금은 거의 뭐 더 밑에 내려가 있죠.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공급망, 즉 비용 증가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은 사라졌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고요. 근데 이제 근원 쪽에서 지금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이 뭐였냐면 주거비입니다. 네네. 이 주거비가 전달 대비해서 0.6% 상승을 했어요. 예. 곱하기 12하면 7%가 넘잖아요. 그러니까 이 숫자가 너무 높다라는 거죠. 근데 그래도 그 전달에는 0.8% 상승하던 게 0.6%로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피크를 치고 있는 숫자가 작년 동기 대비 숫자가 8.2%입니다. 그래서 지금 8.1, 8.2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제 곧 떨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연말이 되면은 그 숫자가 4%, 3%로 떨어져 있으면 전체 인플레이션 근원도 그 정도로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미 연준이 우리 인플레이션이 잘 안 잡히는 것 같아. 그래서 금리를 좀 올릴까 말까 이런 고민을 계속 하고 있지만 당연히 하반기로 넘어가면 금리를 내릴 수 있는 환경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은 그렇다면 여기다 대놓고 주식시장을 던지는 전략보다는 제대로 판단을 하고 뭘 투자를 해야 될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돈이 없으면 뭐라도 들고 있는 거 팔아서 돈 만들어서 유망한 데로 가야죠. 뭐 돈이 계속 네. 돈, 돈 많습니다. 돈 많아요. 네, 많은 지금 분들이. 시중의 유동성이 풍부하다라는 거죠. 시중의 유동성하고 내 주머니 돈하고는 달라가지고. 그렇죠. 한국을 자꾸 보면은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는 지금 그럼 이 유동성 얘기 저희 개장하고 네. 조금 더 들어보도록 유동원 하겠습니다. 본부장 동생, 네. 유동성. 자, 오늘 국내 증시 개장합니다. 네, 4월 13일 목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에 미국에서 이제 3월 CPI가 발표가 됐습니다. 헤드라인 CPI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 속도가 더 둔화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다만 근원 CPI는 뭐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좀 해석이 되면서 이런 부분에서 좀 우려가 좀 있었던 것 같고 여기에다가 FOMC 정례회 의사로 공개가 됐는데 은행권 혼란으로 인해서 연내 미미한 경기 침체 가능성이 있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면서 뉴욕 증시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고 오늘 국내 증시 어제 이미 2차 전지주 쪽에서 이제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좀 시장이 좀 쉬어가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장에서도 일단은 조금 좀 쉬어갑니다. 하락 출발 보여주네요. 지금 코스피가 0.6% 하락입니다. 어제 종가 기준으로 2,550선 회복이 됐었는데 오늘 0.7% 하락하면서 다시 한번 2,530선까지 밀려 내려간 상황이네요. 코스닥도 0.5% 떨어집니다. 885포인트입니다. 양시장 하락 출발 보여주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0.7% 떨어집니다. 65,400원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 1.6% 하락합니다. 58만 원. SK하이닉스도 0.8% 하락하죠. 89,500원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소폭 올라갑니다. 80만 3천 원.
LG화학이 1.5% 떨어지네요. 76만 4천 원이고요. 삼성 SDI가 1.7% 떨어지면서 75만 1천 원이죠. 삼성전자 우선주도 0.9% 떨어지고요. 현대차가 지금 강보합권, 그리고 기아가 0.7% 하락 중이고요. 포스코홀딩스 3.2% 하락하면서 39만 3,500원입니다. 오늘 시가총액 10위권 내에서는 아직까지는 뭐 지금 하락하는 종목이 조금 더 우세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오늘 3% 떨어집니다. 26만 7천 원이고요. 에코프로 4.8% 약세 60만 9천 원.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1.9% 올라갑니다. 7만 7천 원. LNF 1.5% 하락합니다. 29만 500원입니다. 근데 오늘 이차전지 소재 쪽 주가는 하락하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양봉으로 좀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만큼 아직까지는 조금 떨어지면 매수하겠다라는 그런 심리도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HLB가 0.2% 상승합니다. 37,550원이고요. 셀트리온제약 1% 올라갑니다. 96,300원. 카카오게임즈 소폭 올라가고요. 오스틴임플란트 0.5% 하락합니다. 펄어비스 보합이고요. JYP 엔터테인먼트는 1.4% 상승 7만 7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 순매수입니다. 287억 원 매수 우위고요. 외국인은 101억 원, 기관은 182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업종별 수급 봤을 때 외국인 그래도 전기전자에서 매수 보여주고 있고요. 화학 섹터에서도 외국인은 순매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업종별 흐름 봤을 때는 의약품 섹터가 올라가고 있고요. 뒤에서 서비스 업종도 소폭 올라갑니다. 코스닥 수급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쪽 외국인과 기관 동반 순매수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232억 원 순매수고요. 기관 318억 원 매수 우위. 이 가운데 개인 투자자는 513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환시장 개장 상황입니다. 달러원 환율은 2원 70전 하락한 1,323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환율 전문가시니까 말 아끼지 마시고 해주세요. 오온도 안 움직이는 환율 갖고 매일 물으시나. 아니 그래도 체크는 해야죠. 오늘따라 얼굴에 연지곤지 네. 찍고 나오셔가지고 왜 그러세요? 봄이잖아요. 봄이라서? 네, 봄이니까 저라도 봄 분위기 느껴보려고. 네. 어디 좋은 일 있으신가 싶기도 한데. 아니 근데 본부장님. 네. 이게 저기 작년에 나스닥이 막 이렇게 빠질 때 말이에요. 얼추 한 30% 정도 빠질 때 지수가 그 사이에 우리 달러원 환율이 한 23% 정도 올랐단 말이에요. 네. 그 얘기는 그러면은 이른바 서학개미 미국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보유 주식이 예를 들어서 지수만큼 빠졌다, 30% 빠졌다. 그런데 환율은 한 20% 올랐다. 그러면 내 손실은 한 10% 정도로 보면 되는 거 맞죠? 단순하게. 뭐 그렇죠. 네. 환에서 그만큼 이제 환에서 그거 하니까. 네. 그러니 그동안에 장 빠지면은 주식 장 빠지면은 전반적으로 우리 환율이 불안해 원화가 약해지면서 환율 오르고 하는 측면에서는 네. 미국 주식 투자하기가 좀 어느 정도 든든한 그거예요. 네. 환율이 받쳐주니까. 네. 그렇죠. 근데 만약에 미국 주식도 빠지고 달러도 빠지는 세상이 오면은 힘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달러 시세에 대해서 어떤 비유를 갖고 계신가요? 그 얘기를 좀 하자면 네. 예. 그래서 저희가 그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때 달러가 약세를 갈 때도 상승하는 종목이 많은 지수를 투자를 하라. 미국에 있어서. 네. 그게 나스닥입니다. 그게 나스닥이다. 네. 그게 왜 그러냐면 나스닥 100기업 같은 경우에는요. 매출로 계산을 했었을 때 전체 이익의 60% 이상을 해외에서 벌어들여요. 그러니까 달러가 약세면은 오히려 좋죠. 반대로 S&P 500 전체로 보시면은 매출의 60% 이상이 국내에서 벌어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S&P 500은 오히려 덜 이익이죠. 그래서 우리가 달러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달러가 저거 차트를 딱 보고 있으면은 이제 쌍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갈까? 아니면 계속 빠질까? 이거에 이제 질문을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희가 생각할 때는 다시 올라가기는 어렵다. 네. 달러 강세가 이어지기 쉽지 않다. 네, 그래서 예. 계속적으로 좀 하락 추세에 있을 것 같고요. 예. 2021년 보시면은 90대까지도 내려갔었죠. 이게 트럼프 대통령 있을 때입니다. 아마도 뭐 90대 중반까지는 충분히 더 향후 1년에서 2년 동안에 하락하지 않을까 이런 네. 거고요. 근데 만약에 저 달러 지수가 정말 약세로 가는데 정말 많이 깨져서
2007, 8년도에 금융위기 터졌을 때처럼 70대를 본다. 그럼 이건 주식 다 버리셔야 되는 겁니다. 아하. 그냥 무조건 그냥 채권만 들고 있으셔야 되고 그러니까. 금이나 예. 뭐 그냥 안전자산만 들고 계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때도 그렇게까지는 안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모습의 어떤 달러의 하락세. 그게 이제 원화로 따지면은 안정적인 이제부터는 뭐 보시면 1,400원까지 갔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또 1,300원대 초반이니까 예. 이게 점차적으로 아마 1,200원대 중반까지 또 다시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거고요. 그런 가운데서 예를 들어서 나스닥이 네. 뭐 그 떨어지는 폭이 한 5% 정도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평가손이 생기겠죠. 예. 왜냐하면 달러가 약세로 가는데 원화가 강세로 가니까 해외 투자를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근데 나스닥이 20% 30% 올라주면 예. 수익이 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전략이 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달러 추세는 지금 보시면은 지금 국채, 미국의 국채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었잖아요. 예. 예금이 빠져나가면서 국채에서 손실이 나니까 막 던지고 막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해외 투자자들이 미국의 부채를 들고 있는 규모가 지금 고점이 거의 35%였거든요. 근데 지금 벌써 20%대 초반까지 떨어졌어요. 그렇다라는 것은 그만큼 달러의 위상이 조금씩 나빠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이유는 그만큼 미국의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부 부채 비율이 전체 GDP의 약 130% 정도 되고요. 이거는 일본에 문제가 생겼을 때, 시작될 때, 그때 수준 정도 됩니다. 지금 일본은 200 몇십 %잖아요. 그래서 일본 다음으로 가장 많은 정부 부채를 들고 있는 게 미국입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엔이 약세를 보였던 것처럼 달러도 약세 추세로 갈 수 있다는 것이고요. 자, 이런 부분을 글로벌 경제 성장률로 비교해 보면은요. 우리가 왜 한국 증시라든지 글로벌 지수에 대해 투자를 해야 되냐면 지금 GDP 성장률을 보시면은 2023년에 지금 예상치 월드가 얼마냐면 2.6%예요. 올해가. 근데 내년은 얼마냐면 올라갑니다. 2.9%로 올라가요. 그렇다면 이거는 경기가 곧 바닥을 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승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만은 미국을 한번 보시면은 숫자가 얼마냐면은 1.5%가 올해예요. 예. 근데 내년에는 얼마로 떨어지는지 보시면은 0.9%로 떨어진다고 돼 있는 거예요. 실질 GDP 성장률이. 예. 그러니까 예. 네.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은 미국과 지금 글로벌이 좀 따로 노는 거죠. 네. 예. 그래서 글로벌 경기에 민감한 쪽을 더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미국에 있어서도. 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뭐 대만이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국가들 예. 제조 강대국 원자재 가격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까지 급등을 하지 않을 거니까 그렇다면 이제 마진이 확대가 되고 바닥을 다지는 구간에 들어간 그런 국가들에 대해서는 투자를 해야 되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나라는 그 국가들 중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선택과 집중이 중요한 시기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저희가 유동성 얘기를 좀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될 것 같은데 소장님은 글쎄 요즘에 유동성이 이렇게 풍부한지 모르겠다는 말씀 주셨고 또 본부장님은 풍부하다고 아니, 말씀. 내 유동성이 소장님 시중 유동성하고 내 유동성하고는 다르니까. 개인 사정. 내 유동성이 그렇게 풍부하지 않다. 소장님 주머니. 그 시중 유동성 중요하니까. 네. 예.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거는 예. 유동성 부분은 지금 은행의 파산 사태가 생기면서 네네. 갑자기 축소가 됐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내 주머니가 든든하면 내가 연체자가 되질 않겠죠. 예. 그래서 그게 중요한데 그걸 보는 지표가 고용 지표인 겁니다. 고용 지표. 예. 지금 고용 지표 보시면은 미국이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그러게요. 고용 시장 좋잖아요. 네, 23만 6천 명이 나왔고요. 저 숫자가 좀 너무 핫한 겁니다. 골디락스로 가려면 저 숫자가 한 10만에서 20만 사이로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지금 그래요? 너무나 핫하기 때문에 여전히 인플레이션 압력을 주는 거고요. 실업률도 지금 3.5%입니다. 굉장히 낮은 숫자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지금 보시면 노동 참여율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임금 상승률이에요. 네. 네, 그 임금 상승률이 지금 작년 동기 대비 4.2% 수준이 미국이 나오고 있고요. 한국도 제법 괜찮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머니 사정이 안 좋다고 느끼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득은 늘고 있어요. 소득은 늘고 있는 거죠. 예. 그렇다면은 연체율이 갑자기 급등을 하는 모습으로 가기보다는 점차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인플레이션도 점차적으로 떨어지고 골디락스로 갈 수 있는 환경으로 내년에는 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지금은 헷갈리는 거죠. 너무 많이 오른 게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요. 아니, 왜 질문하실 타이밍이세요? 제가 혼자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좀 해주세요. 자, 저는 지금 예. 지금 시세들 보고 있는데 예. 좀 걱정스러워서. 그러면 사실 이제 뭐 개인 투자 입장에서 가장 궁금한 거는 뭐 2차 전지를 이제 보유하신 분들이야 뭐 최종 판단은 또 알아서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이제 앞으로 이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제 또 매력도가 있다고 하셨으니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봤을 때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투자를 하는 게 좋을지 또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섹터에 또 관심을 가진 게 좋을지 좀 알려주세요. 네. 정말 중요한 타이밍입니다. 지금이. 왜냐하면 다들 뭐 셀린 메이 뭐 이런 예, 얘기를 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5월 달에 다 던져야 되느냐. 그런 고객들도 많이 오세요. 다 던져야 될 것 같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근데 그게 아니라 어느 정도 얕은 경기 침체든지 아니면 경기 둔화로서 끝나는 케이스, 내년에 다시 회복한다는 케이스가 되면은 투자를 하셔야죠. 그래서 저희가 보고 있는 이 다우존스나 나스닥, S&P 500을 적정 가치를 구해보면은 연말까지 오를 수 있는 폭이 약 5% 내지 10% 정도 돼요. 네. 근데 그게 너무 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선택과 집중인 예. 거고, 그렇게 되면은 미국 증시가 어느 정도 안정적이라 그러면 또 한국 증시가 오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포트폴리오를 좀 구성을 해보면 이런 숫자들이 나옵니다. 지금 글로벌 자산 배분을 해보면은요. 주식에 대해서 비중을 높게 가져가야 되는 게 맞고요. 예. 그다음에 채권에 대한 비중을 제법 가져가는 게 좋겠고요. 여기에 이제 대체 자산도 금과 가상화폐를 통해서 투자하는 게 좋겠고 원자재 투자는 적절하게 하는 것이 안 좋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변동성이 너무 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가별 포트폴리오 구성을 할 때 있어서는 신흥국에 대한 비중을 높게 가져갑니다. 35% 저게 뭐 높냐 이렇게 질문하시겠지만 예. 매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시가총액 기준으로서는 20%밖에 안 되니까 35% 들고 가는 것은 굉장히 많이 들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흥국에 대해서 한국과 중국, 대만, 베트남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그 안에서 좀 이제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산업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글로벌적으로 놓고 보면 성장이 있을 수 있는 쪽이 뭐 대형 기술주들도 있고 반도체 AI 관련된 쪽이 있고요. 최근에 반도체 쪽으로 또 다시 매수세가 들어오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전기차 부품이 있었을 거고 또 이번에 또 최근에 보시면 주가가 오르기 시작하는 게 신재생 에너지 관련 쪽. 네. 그리고 이제 바이오 헬스케어. 요즘에 또 바이오 얘기 나오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전체적인 이 포트폴리오를 글로벌 포트폴리오 주식으로 봤었을 때 80%를 투자를 해야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해드리고 있어요. 이거는 근데 이제 국가별로 또 틀립니다. 자, 미국으로 보면은 가장 경쟁력이 있는 산업이 뭘까요? IT,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 헬스케어 네. 이런 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비중이 높아야 되겠죠. 미국 관련 주식들은. 그러면 전기차와 2차 전지 이 부분은 어디가 좋겠습니까? 당연히 미국에 테슬라가 있으니까 좋지만 네. 우리나라 현대차, 기아차가 있으니까 좋죠. 예. 그다음에 또 중국의 여러 전기차 업종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좋습니다. 그래서 결국 국가마다 경쟁력이 있는 산업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요. 우리나라 반도체는 조금 아쉬운 부분은 네. 메모리 쪽이라서 그쪽에. 사이클이 조금 예. 딜레이, 그러니까 좀 지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올해 1, 4분기, 2, 4분기 지나고 3, 4분기, 4, 4분기에 넘어가면은 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경기 사이클이다. 그렇다면 주가는 미리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이미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바닥은 봤다. 예. 대신에 이제 올라가는데 그 속도가 조금 더디게 올라가는 거고 나중에 연말로 가면 또 가속도가 붙을 수가 있으니까 저희는 어쨌든 업종 선별을 굉장히 지금 중요하게 잘 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길게 이렇게 뽑아 먹으려면 호구들 데리고 뽑아 먹으려면은 그냥 뭐 한 3점, 4점, 3고가 가능해도 2고에서 멈춰주고 그래야 밤새도록 뽑아 먹지. 디립다 그냥 3고 피박 광발랐다 한 서너 판 시켜버리면은 그냥 판이 깨져요. 판이 깨지는 거죠. 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